네, 일본 정부가 제출한 집단 자위권 관련 안보 법안이 야당과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아직 최종 관문인 참의원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전범국인 일본은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광폭 행보와 함께 관련 내용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를 글쎄요, 무리수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당도 반대하고 특히 국민 여론이 일본에서 안 좋았다고 저희 들었습니다. 근데 아베 총리가 어쨌든 이거를 강행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역시 방법이 좀 약간 너무 지금 속전속결하는 약간 다수당의 행포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본 이제 여론이라든지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베 수상이 좀 약간 집념 같은 게 있습니다. 집념이요? 집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베 수상은 이것은 일본이 스스로가 만든 체제가 아니고 미군 점령군이 강요한 전후 체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경제력은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안보 또는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외교적인 발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란 말이죠. 일종의 절름발이 국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 국가, 보통 국가가 되려면 일본이 스스로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방력까지 포함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외부에 행사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떤 일본의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외무성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1990년에 이제 아버지 부시가 리드했던 걸프전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이제 130억 달러를 전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화헌법에 따라 가지고 일본에 자위되는 기뢰 제거 정도만 하고 전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130억 달러나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돈만 내고 사람은 안 보낸다. 이런 이제 비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역시 자위대가 본격적으로 하려면 후방 지원도 본격적인 군사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아베 정권의 어떤 속성하고 외무성의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사실은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20몇 년간 추진되어 온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이게 금년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된 것은 뭐냐면 역시 현실적으로 이제 중국의 해양 진출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서 분쟁을 둘러싼 중일 간의 이제 영토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인 촉발의 계기는 됐지만 사실은 이게 한 10년, 20년간 누적되어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베 총리 머릿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군사를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이런 거를 국가의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어떤 강한 일본 이거를 좀 대외시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제 보통 국가, 정상 국가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평화헌법 체제하고 그다음에 미일 동맹 체제하에서는 굉장히 일본의 그런 방위력은 이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헌법에 따르면 전수방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이 공격받은 그 상태에서만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일본이 먼저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전수방위거든요. 전수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지키기만 한다라는 그게 이제 전수방위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미일 동맹 하에서는 주변 사태 그러니까 한반도라든지 이런 도서 분쟁 시에 유사시에만 주변 사태에 대해서 후방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보법제가 통과되면서 일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미군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군도 후방 지원할 수 있고 후방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전쟁터 그 현장만 아니라면 거의 근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정전 상태에서만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일본은 전쟁의 후방 지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라도 전쟁터 현장만 아니면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민심에도 배치가 되지만 헌법 내용도 보면요. 일본 헌법 구조가 전쟁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집단적 자위권인데요. 그러니까 1972년에 일본 정부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 평화헌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를 하고 작년 7월 달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다는 가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베 예. 내각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법제화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평화헌법 구조에 이게 위반되는 건데 집단적 자위권은 사실은 이제 그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 동시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화헌법하에서는 오로지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에만 다시 거기에 반격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지금은 일본뿐만 아니고 공격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미국이 또는 유엔이 어떤 나라가 침략 국가라고 이제 그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예. 바로 근접 접근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에서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상을 영구 포기한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사실상 사문화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베가 총리가 된 게 2006년쯤인가요? 2006년에 이제 예. 1차 내각이었고요. 예, 지금은 예. 2012년 9월달 2차 내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지금 당장 어떤 이 강행 처리한 이런 것들이 어제 당장 이뤄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느낌이 차근차근 좀 이 계획상 만들어놨습니다. 네, 진행돼 온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베 수상은 이제 정치가가 되면서부터 이제 정치가 역할이라는 것은 국가의 진로, 예.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런 신념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차 내각에서는 이런 그 헌법 개정이라든지 교육 기본법 개정하면서 일본의 정신, 말하자면 뭐 전황제를 뭐 중시한다든지 이런 걸 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예.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수상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 한 뭐 2, 3년 동안 와신 상담하면서 예. 본인의 수첩에다가 다음에 본인이 수상이 될 경우에 뭐뭐를 하겠다는 것을 다 적었다는 거 그 아닙니까? 정도로 예. 준비를 해놨어요. 굉장히 집요하게 해온 거예요. 아.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중국과의 갈등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본 내에서 이제 중국 한국에 반발하는 그런 그 우파 정치가들이 결집이 돼 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본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게 우파 그 정치가 출신들이 한 3분의 1을 내각을 장을 하고 있고 예. 일본 국민들도 이제 혐한론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대한 반중 의식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사회 자체가 아베를 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년간 이제 민주당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 때 실패했다든지 예. 경제나 정치 면에서 너무 이제 무력했다. 그래서 다시는 민주당 정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역시 지금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예. 일단 아베노믹스 성공하고 있고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역시 영토, 영해 또는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이 상태가 이전보다는 나은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일본 국민들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좀 우리로서는 부담되는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우파적인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지금 아베 외교부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원래 본인은 이제 외교부가 이제 기시 수상인데 예. 기수상에서 A급 전범이었거든요. 이제 예. 기소를 물론 이제 A급 전범으로 기소당했지만 예.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수상되기 전부터 헌법 개정을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때 미일 안보 조약 미일 동맹을 다시 한번 재연장하고 나서는 물러났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말하자면 엄청나게 이런 그 일본의 보수 진영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 노조들 해가지고 학생들 해가지고 엄청난 데모 시위를 벌였거든요. 예. 그야말로 총보수 대 총진보의 대결이라고 할 만큼. 예. 그러면서는 이제 결국은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뜻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런 DNA가 흐르고 있기도 하고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이기도 하고 예.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이번에 법안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때가 익으면 이제 헌법을 개정해 나간다라는 예. 것이 이제 뭐 본인의 애조하고 뭐 말하자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역시 있는 거죠. 근데 외교부도 어쨌든 국민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사퇴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베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은 이제 지지도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주당의 실패에 대한 일본인들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훈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자민당 내에서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아베에 대해서 쉽게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무리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의원에서 3분의 1을 장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이라든지 일본 내 지식인이라든지 아베 공격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오만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법률을 이번에 안보법제가 11개인데 11개를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충분하게 심의도 없이 국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도 상당히 지금 반발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것은 맞는데 적어도 한 70%의 일본인들은 이게 말하자면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분명히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낙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조금 일본 내에서 실망감 같은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겹치면서 돌발 사태가 터지면 언제라도 이제 물러날 수 있죠. 그렇지만 역시 지금 상태로 본다면 9월 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재선될 확률은 거의 뭐 70~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장기 정권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제적으로 좀 한번 비춰보면 이런 어떤 집단 자유권 법안이라는 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무리수를 아베가 감히 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북한이나 한국보다는 중국 견제용으로 이런 행태를 부리고 있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100% 맞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일 간의 이제 분쟁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공동으로 개입한다는 것에 어떤 담보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일 간에 말하자면 소국 국지전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말려들면 그것보다 더 큰 미중 관계라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그 점은 소극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이 지금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안보 분담을 해주겠다는 것에 대한 대환영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방비를 앞으로 이제 5,500억 달러 삭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군도 지금 적어도 4만 명 이상 감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인적 자원에서 또는 물적 자원에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보 공동 분담이라는 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번에 이 법률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그런 그 대변인 성명이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관계가 국제적인 관계가 또 어떻게 달라지고 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